2년 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채널A 기자 제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왔던 정진웅 연구위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일단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한동훈 독직 폭행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에 의해서 1심에서는 형이 나왔지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최종적으로 선고를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납득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한 장관과 또 독직 폭행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해왔었고 민주당 의원들과도 꽤 많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측에서 마치 적법한 영장 집행에 저항하려 했다는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던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으니까 기소가 됐겠죠? 정치적인 수사였던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투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국민들은 악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저는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독직 폭행까지 당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저는 그런 보복수사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겁니다. 장관님을 독직 폭행했다는 정진웅 차장검사 무죄 받았죠. 항소심 무죄는 났는데요. 그렇다고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장관이 덮어씌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판결문을 안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폭행이 있었고 그리고 재판부가 여기서 무죄를 쓴다고 해서 본인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부가 설명까지 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덮어씌웠다고 말씀하시는 건 대단히 근거 없는 말씀 같습니다. 억울하게 덮어씌움을 당한 사람은 정진웅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청문회까지 통과해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겠습니까? 한 장관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 자격의 입장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 시민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하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이제 법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셔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죠. 네, 일반적으로 좀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좀 물리학 행사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폭행이 발생할 때 이제 내가 고의라는 건 이제 내심의 어떤 의사거든요. 내가 폭행할 의사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폭행이 이루어졌다. 이 두 가지를 실제로 실무에서도 분리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분리하게 되면 보통 이제 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 때릴 의도 없었는데, 뭐 때릴 의도 없었고 잘못 맞았어.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한 고의들에 대한 주장들이 계속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오히려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한테 불측의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고의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그런 핑계가 오히려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폭행 사건 같은 그러니까 유형력의 행사 이런 동시에 그러니까 고의성하고 어떤 실제 행위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의하고 유형력 행사를 분리하는 경우는 사실 판례에서는 잘 없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독직 폭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하긴 해요. 일반 폭행보단. 왜냐하면 독직 폭행이란 거는 직무상의 어떤 범위를 넘어선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직무상의 행위를 넘어설 고의가 있었냐까지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대로 대법원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고의성하고 그다음 실제 일어난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 행위 자체를 좀 분리해서 판단하는 건 약간은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한 말씀 꼭 드릴게요. 네. 저 글을 보고 자 과연 한동훈 장관의 입장문 앞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전에 그 법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진웅 검사에 대한 무죄가 나왔다. 저 이제 개인 자격 입장문을 낸 거잖아요. 저 입장문을 보고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저 문장을 보고요. 말의 잔치 아니에요? 말의 유의 아닙니까? 법 기술자의 용어란 말이에요, 저는 거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뭐 법률 용어로 저렇게 나열합니까? 아, 이러한 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 그냥 솔직하게 털어놔야죠. 법 기술자의 용어예요, 저것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혼란한 거예요, 나라가. 아니, 장관의 언어입니까, 저게? 장관의 언어예요? 장관이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언어를 써야 되는 것이죠. 저런 용어를 어디서 저렇게 비비꼽니까, 말을. 알겠습니다. 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런 말을. 왜 저렇게 씁니까? 장관의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게 네. 이게 이 말이 입장문이 법정입니까? 국민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국민의 언어로 써야 되는 것이죠. 법 기술자의 용어란 말이에요. 제가 너무 답답해. 왜 저런 용어를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비비과 가지고 고의를 인위적으로 하고 뭐 유형력을 하고 이게 장관이 국민의 언어를 써야죠. 자기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써서 잘못을 인정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법 용어로 나열해서 국민을 혼란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국민이 혼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10초만 얘기할게요. 그럼 용어 빼고는 내용은 그 마음에 드시나 보죠?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말장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아니 이게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야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를. 저 말을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겠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하지 마시고 일단 납득하기 어려워요, 진짜. 유형력 행사라는 용어 자체가 일단 일반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조금 이해를 하기에 시간이 좀 걸렸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분들께 여쭤보게 된 것인데 어찌됐든 박성준 의원의 지적은 이걸 좀 장관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쉽게 쓰면 어떻겠느냐라는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아마 뭐 다음에 입장문을 또 쓸 일이 있다면 또 반영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